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입니다. 3월 19일 대한애국당 제36차 최고위원 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경기도 수원을 뒤흔든 제46차 수원 태극기 집회. 3월 17일 토요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 제46차 태극기 집회가 수원에서 수만 명의 애국동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며 수도권 애국국민의 대결집을 이루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원시청에서 팔달문을 거치는 거리의 대행진은 우리의 엄청난 함성과 이에 호응하는 경기도민의 성원이 하나의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이 보여주지 않는 태극기 집회의 엄청난 세력화를 경기도민께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한애국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급격하게 작용화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더 이상 침묵과 방관이 아니라 당당하게 거짓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좌파 독재의 잘못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수원 집회에 참여하신 애국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불의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 24일은 다시 서울역 집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인 31일은 경북과 대구 시민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거짓말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 4월 말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발, 김정은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4월 초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실무 접촉을 갖고 정상회담 대표단, 의제 등을 논의하는 등 그야말로 대북발 기사로 국내 정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6.13 지방선거는 없어지고 김정은식 지방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 폐기에 대한 솔직한 대국민 대안은 없이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등 구체적이지 않고 실무 내용이 없는 좌파 독재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6.13 지방선거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이용당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친정권 언론은 남북연합 구상까지 거론하며 남북 정상회담의 방향을 평화공존체제의 제도와 1국가 2체제 등을 상정하는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평화공존체제의 제도와 1국가 2체제는 김정은의 주장과 같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얘기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들을 지금 언론, 방송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를 마치 엄청난 성과인 양 홍보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국제적 사기,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행각을 문재인 정권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다수 북한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결코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핵 폐기가 자칫 김정은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정은이 언어적인 유의로 국제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한 위험성은 단 한마디도 국민께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문재인 정권의 박수부대, 촛불부대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이와 같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그야말로 유리잔과 같이 끼어질 듯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5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민족으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북한 인권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북한과의 모든 대화 및 물밑 협상 등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북 특사들도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것을 북한에 주기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탄핵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등 개헌안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모양새를 위한 것이고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헌 시도에 있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삭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국민과의 싸움을 위해 숨고르기를 하고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최악의 대국민 선전포고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사회주의 개헌을 위해 통장, 반장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국민투표법 위반입니다. 개헌안을 행정조직의 말단을 통해 서명을 받으면 정치행위이고 사전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고소, 고발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서명운동을 반대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헌에는 사회주의 개헌의 찬성이냐 반대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야합하여 대한민국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개헌의 찬성이냐 반대밖에 없으며 그 사이에 어정쩡한 개헌안은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되고 명예회복되는 그날이 진정한 대한민국 개헌의 출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민 돈을 쌈짓돈 취급하며 퍼주는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면서부터 세금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온갖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예고한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만원 시대라는 경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희망이 없어지고 경제 전반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퓰리즘 좌파, 나눠먹기식, 생산보다는 노동자에 집중하는 이 정권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2%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나누어 먹기식 포퓰리즘 좌파 경제정책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는 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투자와 외국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민과 청년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대한애국당과 함께 꼭 살려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홍준표의 망언을 용서하지 않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아직도 박근혜 미망에 갇혀 보수 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극우의 준동에 좌파만 미소 짓고 있다며 박근혜 책임론도 국민의 선택이니 받아들이고 신보수주의로 거듭나는 한국당의 기치 아래 뭉쳐야 한다라고 망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홍준표가 보수우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보수주의는 무엇입니까?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이 신보수주의입니까? 광화문에 150만 명이 모였는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 신보수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외면하고 선거철에만 태극기 파리하는 그들이 신보수주의입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그들이 신보수주의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보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용기 있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가 좌파 독재 아래 싸울 수 있는 신보수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보수들 때문에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이제 껍데기 보수는 없어져야 합니다. 더러운 입으로 보수를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자의 입에서 보수를 논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승정이었습니다.